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대비 의료기술직 공무원 의료관계법규 OT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시 또는 삼수 이렇게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오늘 대부분 초시생의 가정하에 제가 간단하게 OT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콘텐츠는 제 강사 소개하고 두 번째 커리큘럼, 최근 출제 경향 분석도 한번 여러분들 초생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고요. 지금 이제 학습 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어떤 건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령 출제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항상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어느 틀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런 선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여섯 번째, 지역별 기출문제 출제 현황. 저는 작년서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22년, 23년 지금 그 6월, 9월 그 전라남도 시험 문제까지 제가 다 복원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파트, 어느 연도에서 어디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맛보게 하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12년치 전국의 지역별 문제 분포 이걸 지금 갖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지역에 보는 시험한테 제가 좀 여러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교재 소개. 그다음에 법조문 혼동하기 쉬운 것 이해하기. 이건 여러분들이 의료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애매하고 문구들이 좀 어려운 거,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난해한 질문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오늘 초시생들한테 좀 전해줘야겠구나 하면 우리가 그 의료법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우리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교재에 다 나왔듯이 저는 26년 동안 동남보건대학 임상병리과에서 교수를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정년 퇴임하고, 학교에서는 지금 메인 파트는 임상생리 쪽으로 제가 이제 교수협의장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의료관계법규도 제가 이제 강의를 20년 동안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 특히 이제 임상병리과 의료관계법규 책은 정몽학에서 나온 그 책도 제가 이제 집필했고, 제일 많이 우리 학교 가서 한 80% 이상이 그 교재를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간단하게 이제 설명은, 제가 이제 그 임상병리사 하면 저도 이제 같은 여러분 직종의 이제 의료기사로서 임상병리사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시원의 국가출제 시험 출제 검토 문항개발위원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 학원에 이제 또 오게 된 배경은, 여기는 좀 잘렸는데 제가 잘린 건 아닌 거, 제가 집어넣은 아닌 거 넣었는데 여기 안 보이는 거는 뭐 사정이 있어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작년 그 책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 전라도 시험 출제위원, 검증위원도 제가 이제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강의할 때는 그런 그 시험 출제 눈높이에서 제가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제가 있어서 이제 오늘 이게 대방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를 강의한 그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저하고 이제 오늘서부터 어떤 그 커리큘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 진행을 하게 되는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9, 10, 12, 12월까지 교재 있죠. 이 교재 중심으로 제가 이론 정리, 핵심 정리를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굵은 포인트로 지금 해놨죠. 네, 그거 중심으로, 이거 중심은 여태까지 나온 기출 문제 나왔던 파트입니다. 파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핵심 정리를 쭉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는 여러분들 법령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법령 중심으로 많이 우리 교재가 되는데, 이번에 제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
기업적인 문제가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지난 교재하고 이번 교재하고 차이점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60페이지가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지금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고 고득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론이 끝난 다음에 1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는 제가 지금 우리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만든 문제인데 제가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일찍 만들어 보니까 오차도 많고 오답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일찍 만들었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 손 대고 요번 11월 강원도, 울산,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걸 복원해서 그것까지 11월 말쯤에 12월 초에 다시 책이 나올 거라고 저 사료하면서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정말 퍼펙트하게 문제, 오답 없고 그다음에 새로 개정된 법률을 바탕에서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개는 지금 서울시 문제는 공개하기 때문에 다 오답이 몇 개다 이거 뭐 없다 이거 다 금방 나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럼 저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수험자들이 시험 나오는 우리 그 대방고시에 이벤트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잘 오면 뭐 이벤트 행사 주고 선물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수험생들이 제가 각 지역에 만들어 놓은 우리 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이번에도 보고 실제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그 대방고시에 뭐 이벤트에서 보면 전남 지역이 지난번에 8월 19일 날 시험 끝났어요. 근데 거기는 별로 올라온 게 문제가 없는데 그 수험생 중에 2명이 저한테 문제를 복원을 다 줘가지고 또 보내고 복원하고 거의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방출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시험 수업 중에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집어넣고 이런 수순을 밟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집을 가지고 우리 3개월 동안 다 풉니다. 이럴 때 제가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혼자 풀어도 충분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 풀면서 확장시키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제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의료관계법규가 정리가 된다고 지난번 우리 합격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출문제 너무 좋았습니다. 풀면서 자기는 문제 풀면서 혼자 풀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다음에 실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실제 이제 우리는 제가 4월 때는 한 달 동안입니다. 4시간 동안 80문제, 그러니까 1시간 20문제씩 푸는 제가 설명을 해요. 그 전에는 보통 그렇지 많지는 않게 풀었는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 문제는 문제집에도 똑같은 거 없어요. 다 변형시켜가지고 제가 만들고 또 시중에 도는 좋은 이런 문제집을 발췌해서 폭넓게 만든 모의고사 실제 동형 모의고사 동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 풀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대방고시에서 한 6회 정도인가 7회 정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여러분 걸르지 말고 항상 보십시오. 제가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보면서 예에서 문제풀이하면서 늘어는 그게 하나하나 실력이 쌓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점수가 뭐 95점, 100점 나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점수 안 나와도 그런 문제 푸는 실력, 문제보다 여러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그런 실력을 또 갖고 있으면 어느 문제든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실력을 좀 갖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이제 보통 우리 그 대방고시에서 이제 그 타켓은 여러분들 보통 전국 지자체가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아직 날짜 정해진 건 없지만 거의 6월. 저 6월에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초에 수업이 다 파이널 마지막 하면서 파이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 배운 거를 최종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처음 했기 때문에 경험이 좀 없어 그랬는데 한 3일 돼 3일. 보통 이틀 하루는 하는데 제가 더 많은 것을 좀 전해 주려고. 근데 이 파이널 강의 때 많이 학생들이 도움이 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여러분 문제 풀리는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쏙쏙 특강
하면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의료관계법규 정말입니다. 고득점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자, 저 강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아까 얘기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옛날에 법령만, 중령, 시행령만 이렇게 했는데 시행규칙까지 제가 새로운 교재,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핵심 포인트 비교 정리는 가끔가다 우리는 이따 다시 또 나오겠지만은 유연해든지 그다음에 발전 계획이지 계획, 수립 계획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수험생들한테 제가 요점 정리를 많이 줬어요. 그런 자료를 처음 받았다. 정말 그만 보면 공부할 그렇게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우리가 법규 있죠, 벌칙 이 내용도 얼마나 산만합니까? 그래서 칼라풀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적재적소에 흘려가지고 다 줄 겁니다.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그것만. 자, 그다음에 단원별 요점 정리 핵심. 여러분 질문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질문 싫어하잖아요, 별로. 그죠? 대답하기가. 그래서 요점 정리별, 단원별 하면 제가 이제 수업 시작이잖아요. 수험 끝날 때, 야, 이거는 반드시 배워야 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 주제에 배운 거 다시 요점 정리. 이런 멘트로 제가 가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시 또 생각하고 반복.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잘 듣는 것만 해도 반복 그냥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외우려고 그걸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듣고 나머지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또 강의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하시면 의료관계법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규 얼마나 방대해요. 그렇죠? 뭘 공부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딱딱해, 그치? 네,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시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넣어주는 게 제 임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기출 유형 우리 문제집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매번 23년도 문제로 집어넣고 그 중요한 것들 23년도 문제를 많이 교체했어요. 작년하고. 그래서 기출 유형 문제 풀이하고 마지막에 OX 문제. 그래서 OX 문제도 제가 없애려고 했는데 전번 그 수험자들이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OX 문제. 근데 가로 문제까지 하려는데 그건 너무 내 시간이 안 돼서 OX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파트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 퍼펙트 다 풉니다. 그래서 의료관계법규 여러분들을 걱정 없이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법이 내용 많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류가 많잖아. 이 법규 타이틀만 알아도 문제 파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우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법, 지역보건법. 뭡니까? 냄새가 안 납니까? 공공, 지역,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료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입니까? 의료 병원에서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에이즈 예방법, 결핵 예방법, 예방에 관련 모아놨죠. 그 다음에 검역법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 뭐야? 혈액 관리, 마약 관리.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 국민 건강, 국민증진. 그럼 몇 개입니까? 14개죠. 이 법명만 알아도, 무슨 법만 알아도 여러분들 공부하다 가끔가다 질문 내용이, 이거 근데 다른 법령을 질문하는 게 있어. 이게 법령만 여러분들 어떤 법만 딱 정리되어 있으면, 나와요, 이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이 14가지 기본법이란 말이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법규가 이따 좀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기타 법규가. 됐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봤고, 자, 기타 법규는 다시 이따 나옵니다. 자, 최근 출제 경영문서. 우리 초시생들은 자,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 의료관계법규 14개 기본법 좀 전에 했죠. 거기서 꾸준히 출제돼요.
그런데 다빈도로 많이 나오는 영역은 의료법,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지역보험법. 이 중에서 우리가 몇 문제 나오죠? 20문제 나오죠. 20문제 중에 여기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해야겠죠. 됐어요? 자, 최근 법 조항에 대한 문맥이야 복합적인, 다시 말해서 법령, 그렇죠? 시행령, 시행규칙 연기한 복합적인 문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게 2문제 정도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야 포괄적이죠. 그 여러 개 섞여놓고 지역보험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포괄 어떻게 하니? 여러 가지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알아야 내용을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옳은 거 고르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다빈도 출제 법리가 아닌, 자, 지역적인 문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지역적인 문제. 이게 2문제 정도 나와요. 어느 때 1문제, 2문제. 시험 문제도 없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멘붕이지. 그런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작년에 22년, 올해 23년도 여태까지 본 그 문제를 제가 검토하면 거의 없어요. 제가 다 강의했어요. 딱 하나 있어, 하나. 우리 책에 없었던 게 작년에 경기도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보고 멘붕. 왜? 제가 이제 우리 책이 없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에요. 공공보건의료의 시행령인데, 제가 당황했었어요, 굉장히. 근데 그 문제 보니까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뭡니까? 상식이야. 상식? 우리가 문제 풀 때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경험을 하면 문제 풀려요. 그랬더니 시험 끝나고 올라왔는데 다른 걸 하나도 안 올라. 그 문제, 자기 틀리면 자기가 풀지 못한 문제만 올라온 거. 그게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공공보건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설명을, 답이 이제 기출, 제가 이제 그러면 항상 우리 대방고시 홈페이지 보면은 강의 푸른 문제 있습니까? 강의한 거, 문제풀이. 그거 보세요. 경계도 문제. 그럼 풀려요. 몰라도 풀리더라고. 학생들이 다 그거 동그라미 쳤다 알더라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문제가 많이 배우지 않던 거 보면은 이게 나올 것 같다 예측이 돼요. 저는 그런 것들도 강의를 해줄 거고요. 기타 법규 출제 꾸준히 지금 강의되는 게 암관리, 노인장기요양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신보건이 그다음에 학교보건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학습 시 중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게 이거예요. 자, 목적 및 정의는 다 알죠. 자, 우리는 출제자가 내가 이제 감염병에서 시험 날 때 너무 좀 애매하고만 많이 골치 아파. 그럼 가장 내기 쉬운 게 뭐야?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을 틀리게 옳은 거 고르셔. 이런 패턴은. 근데 정의 있죠, 정의. 이거 가장 기본이야,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각 법에는 발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 쫙 많아요. 이게 내용을 비교해서 옳은 거 고르셔, 틀린 거 고르셔. 이런 패턴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는 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뭐가 있냐면 수립자는 누구니? 몇 년? 그 다음에 포함되는 사항은 뭐니? 무슨 영이니? 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기본법의 발전계획은 수립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야. 그럼 몇 년? 5년 계획 짠다. 5년. 그렇죠? 보건복지부장관이 짜는 것은 다 5년. 근데 4년짜리 하나 있어. 지역보험법에. 그런 시도지사, 시장구수수총장이 그런 지역보험 발전 계획을 짜는 때는 그거 차이죠. 나머지 다 5년이야. 알았어요? 그런 거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자, 이런 게 이게 혐의야, 이게. 야, 몇 년이냐? 누가 수립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누구냐? 보건복지부장이냐? 대통령이냐? 이거. 근데 엄청 많잖아. 중요한 것만 하면 돼. 쓸데없는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시험 잘 나오는 거. 자, 각 법에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회. 무슨 위원회. 거기에 누구니? 야, 이 위원회 소속은 누구야? 보건복지부장관이냐?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렇게.
보건복지부 소속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정리하고 또 아니면 대통령령 뭐 등 대통령 소속. 근데 위원장, 야 위원장도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처관이냐? 이걸 감별하는 거야. 이게 시험이야. 그 다음에 구성 인원이 몇 명이냐? 15명이냐? 20명이냐? 25명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 핵심부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공부하는 이런 걸 공부하면 쉽게 돼, 쉽게. 근데 맹목적으로 무조건이요? 아니야.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할 거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만 정리를 딱 한 다음에 나름대로 살만 붙여주면 그러면 의료법규는 문제 잘 풀려요. 다 풀려.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상이 뭐냐? 시험에 가 심의상이 아닌 것? 우리는 문제 낼 때, 문제 낼 이 시험 문제 생뚱맞은 문항이 안 들어와요. 같은 옆에 있는 거 있죠. 옆에 있는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다. 네? 의료기술직 시험 문제는 법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시험 나오는 거예요. 뭐 해석해서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심의사항. 그다음에 이 사람 위원회 임기. 임기는 뭐야? 2년하고 3년이야. 그럼 2년짜리 정리, 3년짜리 정리 다 해줄 거야 내가. 그럼 끝. 야 구성, 위원, 누구 이거 다 소 이건 내가 다 줘요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다 끝이야 여러분들. 그다음 의료관계 법규 벌칙 있어 벌칙. 벌칙은 이번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벌칙과 과태료. 이거는 꾸준히 자 그런데 나오는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벌칙과 과태료 나오는 게 생활에 관계된 거, 밀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생뚱맞게 엉뚱한 뭐 이런 거 좀 스페셜한 거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사회적 이슈 뭡니까? 마약이죠 마약. 23년도에 마약 문제가 거의 지사에 다 나왔어요 마약. 지금 뭡니까? 지금 뭐지? 정신건강복지법 있죠. 정신 이거 내년에 아니면 10월 지금 이제 10월 달에 강원도, 인천, 울산 지역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슈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시험 볼 때도 야 마약 이면 마약 하나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마약은 또 집중적으로 나올 거 있는 거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 이런 것들을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초시생들이 오히려 더 점수 더 많이 맞더라고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좀 알아야죠. 자, 그럼 출제 법령 비율이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 평균적으로 보건의료기법 꾸준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 제일 많이 나오죠. 3문제에서 4문제. 의료기술법 1문제, 2문제. 응급의료법 1문제 정도. 감염 예방법, 감염병에 2에서 4. 검역법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영재료는 뭐 있고요. 해약관리법 반드시 나오고 마약관리법 최근에 꾸준히 잘 나옵니다. 공공보건의료 이것도 어느 지역에서는 또 안 나오고 어느 또 나오고. 근데 지역보건법 최근에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법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빠지지 않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우리는 넓은 의미로 여기서 기타 법규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차이죠 여러분들이. 앞에까지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맞히냐 못 맞히냐 이게 차이가 당락결정이에요. 우리 대방 우리 출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맞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이제 더 초식은 좀 중요한 자료를 자 여태까지 한번 제가 쭉 살펴봤어요. 암관리 23년도에 부산 충 노인장기 자 보세요. 경기 충 20년 노인장기 굿이 나오죠. 자 3번 정신 경기도 문제. 그때 모자보건은 아주 모자보건 요새 잘 나옵니다. 이것도 부산 쪽에서 많이 나오고 모자보건 아주 잘 나와요. 호스피스 나누는 거 의료급여. 자 건강검진 10회. 자 건강검진 때 부산 문제. 인천 부산 학교보건법 22년 인천 부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거의 근접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14개 법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럼 그것까지 공부하면 80점까지 맞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 풀고 하면
가는 거예요. 95, 100을. 우리는 95, 100을 막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지역별 기출문제 현황 볼까요 한번? 22년, 23년. 자, 제가 지역별 기출인데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제가 이게 더 잘 보이죠? 여기 밑에가 잘리는데 조금. 자, 여기 봐보세요. 서울, 부산, 대전, 충북, 경기. 요거는 이제 인천 22년도는 아직 23년도를 안 봤죠. 10월달에 보잖아요. 이게 작년 거예요, 이거는. 22년도 거. 23년도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 부산 해가지고 2년치를 제가 쫙 통계를 해봤어요. 이걸 제가 12년치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개방해주겠지만, 자, 보면 보건의료법, 의료법 우리가 쭉 있죠. 그럼 이런 토대로 내가 어디서 본다? 그냥 입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거 모르면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서울시 문제는 오픈하죠. 40문제 다 보고됐단 말이에요. 부산 33문제, 대전 33문제. 혹시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 수험 준비생들 중에 이 작년도 올해 부산, 대전 문제를 혹시 경험 갖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남 문제 다 복원했잖아요. 40문제. 2년치야, 2년치. 그 다음에 경북. 충북 복원도 지금 안 나왔어요, 별로. 충북. 근데 이거는 수험자들이 이제 올려줘야만이, 남들이 다 공부하는 사람들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면 좋은데, 다시 공유도 하고 좋은데, 지금 우리가 대전, 충남, 충북 이런 좀 올해 23년도하고 22년도 문제 갖고 혹시 우리 지금 전국 강의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경상, 전남, 전북 다 복원을 했습니다. 전남 중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 이벤트 여기에 대방고시 이벤트에 올라오는 한 몇 문제밖에 없어요. 3-4문제. 근데 시험 본 우리 수험자가 보내줘가지고 다 완벽하게 거의 했습니다. 경기 문제도 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23년 10월 28일인가 시험에 이제 끝나면 이제 여기 이제 합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이런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맞출 수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한다? 힘들어요. 자, 제가 우리 전국에 계시는 강원도에서 이제 그 수험 보는 우리 이 수험생들은 강원도 문제 제가 책 뽑아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작년부터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네,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제가 15, 16줄 문제를 다 뽑았어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 부족해서 밑에 부분은 기타 복귀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디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은 알죠. 그렇게 공부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원도 문제는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를 혹시 갖고 있으면 올해나 작년에 22년, 23년 있으면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자, 이제 교재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교재는 한눈에 쏙쏙 24년도 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교재하고 올해 교재는 완전히 틀려요. 160페이지가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시행령, 시행규칙,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연결해서 집어넣고요. 자, 이게 작년에 23년도 문제인데 제가 굉장히 심리교서 정말 좋은 문제, 이런 나온 문제가 없었어요, 시중에. 그런데 제가 너무 일찍 만지다 보니까 오답도 있고 오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스스로 아주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동안 숨어있던 22년도 문제, 23년도 문제, 그 다음에 이번 10월 달에 문제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제가 완벽하게 수정 보완해서 이제 제가 오답이 없어야 됩니다. 오답이. 그다음에 법이 자꾸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다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완전 퍼펙트한 문제가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은 이게 몇 건만이더라도 대방고 출신들한테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출판사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이거를 오픈시켜야 될지 말지는 아직 저 자신도 아직 모르고요. 아니 어쨌든 작년에 시험 봤던 우리 이번에 23년도 시험 봤던 우리 수험생들이 다 의료 문제가 보고 굉장히 기출 문제 보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혼동하기 쉬운 것 이해하기 이게 뭐냐면 법령에 우리가 이제 초시생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쉽게 공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료법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뭐냐?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국회의원이 만들어져. 그렇죠? 법률 위에는 뭐 헌법 있죠. 헌법 누가?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잖아. 자, 그다음에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그다음 시행규칙은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자, 그럼 법률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저 뭡니까? 원칙, 준수해야 하는 사항만 법률 정해놓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법 제9조에 국가시험 등이 있어요, 법에. 그러면 1, 2, 3 사항에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법률 정의 법률. 대통령이 정한다? 자, 됐죠? 그러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그랬죠? 대통령령, 시행령이야. 시행령은 법률을 위임받아가지고 국회에서 다 이 모든 그 상황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전문가적인 이게 지금 띄어 있는 거는 좀 이게 좀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좀. 자, 어쨌든 전문가적 영역이나 행정에 관한 영역을 소관 행정부처 중 자,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이라 그랬어요. 아, 시행령은 법률에서 대통령이 위임하는 입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령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행령 제5조 시험 과목 등 해본 국가시험 등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합격 결정 방법은 대통령으로 보건복지부로 정한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법률에서 대통령이 정한다 그랬죠? 여기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또 나오겠죠? 자, 시행규칙이 나오겠죠? 시행규칙은 뭐야? 자, 대통령이 거기서 다 할 수 없잖아. 그 내용을 하부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자, 국무총리 또는 해당 부처 장관이 위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 시험 과목은 자, 시행규칙 제2조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자,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 이게 뭐죠? 보건복지부령이죠. 그럼 뭐니?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국가시험은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합격 결정 방법. 그죠? 그다음에 예비 시험이라고 하고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뭐 같다.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 거죠. 처음에는 뭐야? 아, 국가시험 대통령으로 정한다. 법률에서. 그럼 대통령에서 아까 이런 등등등은 보건복지 정한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행규칙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아, 다시 말해서 법률 시행령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을 보면 되는데 뭐야? 첫 번째 법률에서 정하죠. 두 번째 대통령으로 시행령 정하죠. 세 번째 실행해야 하는 행정부서 우리 보건복지부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룰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시험에는 교수님 그러면 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대로 공부해줘야 돼요. 얘는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강의하면서 근데 매번 혼동되는 게 이제 교수님 다 틀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자, 유임 위탁. 그럼 교수님 유임하고 유임의 위탁이 뭐예요? 많이 질문해요. 여러분, 자, 유임. 자, 우리는 행정 권한의 유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어 정의 유임. 자, 유임입니다. 유임. 유임이란 법률 규정된 자, 행정기관의 장. 자, 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예요? 보통 행정기관의 장은 뭐예요?
뭐 보건복지부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그렇죠? 국토안전부. 그 사람들이 장이란 말이야. 그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이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서 그 권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자, 그럼 우리는 이거죠. 자, 우리는 유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밑에 보조기관 하급기관 장에 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장이 누구한테 주니?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 누구니? 시장구청장한테 주는 거죠. 시도지사한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혈액관리법 17조에 권한의 유임, 위탁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니? 보건복지 장관은 누구한테 유임해? 시도지사한테 유임한다. 유임해, 유임. 위탁이 아니에요. 유임. 됐죠? 그러면 또 보건복지 권한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청장한테 할 수 있죠. 왜? 행정기관의 장이 밑에 아래 주는 게 뭐야? 유임이야, 유임. 자, 그런데 위탁은 이해됐죠? 위탁은 자,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 일부 뭐야? 다르냐,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 맡겨? 그 다른. 그럼 뭐니? 위탁은 보건복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등등. 야, 행정기관이 아닌 장이 아니 다른이지, 다른. 그 누구야? 대한접수회장 위탁. 이해돼? 아까는 뭐니? 밑에 하부 조직이지. 근데 이거는 행정 쪽이 아니지. 대한접수회장이 위탁할 수 있다. 됐니? 또, 자, 시도지사는, 시장구청장은 밑에 누구니? 보건의 기관 단체. 됐니? 자, 하부 조직이 아니잖아. 다른 행정기관이잖아. 또는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지. 이게 뭐니? 위탁이야. 정리됐지? 유임, 다시 말해 유임은 행정부장이 그 밑에 하부 조직한테 주는 거고, 위탁은 다른 행정,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혈액관리, 뭐 무슨 다른 기관, 그렇죠? 아니면 의료인, 아니면 의료기관, 무슨 단체도 주는 거야. 이해됐니? 유임, 위탁이라는 거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세히 아는 사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다 교수님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 자, 육체적 제약? 이건 아니야. 알았지? 오직 뭐니? 멘탈, 정신적인 제약이야. 제약으로 산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누구? 지적장애. 치매, 일상생활 어렵잖아. 이런 사람을 가지고 피성년 후견이라는. 자, 그런데 피한정 후견인은 똑같아.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제약으로 똑같아. 산부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니? 일상생활은 가능해. 산부 처리 능력이 있지만 다수 뭐야? 부족한 사람도 있지. 이거 후견이 있어야 돼. 이해됐니? 자, 그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자면, 자, 여러분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문제가 내가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 있어. 위탁이 뭐고, 유임이 뭐고, 대통령이 뭐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매번 그거 공부하잖아. 그럼 금방 알지? 이해를 한다, 이해. 자, 피성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지.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 결여된다 그랬잖아. 얘는 부족해. 신분행위 있잖아. 얘는 있잖아. 신분행위. 후견인 동의 필요해. 근데 얘는 필요도 없어. 그래도 자기 할 수 있으니까. 자, 재산이지, 재산. 얘는 후견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재산이니까 얘도 필요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후견 선임은 가정보험 직권 선임하고 여기는 이제 본인 신청 이해관계인 사람이 하는데 여기 있지 봐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모두 후견이 도움을 받아 사물 처리해야 돼. 후견 도움. 그렇죠.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신분행위까지 아까 신분행위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피한정 후견인보다 제한이 더 성년 후견인이 많겠지. 우리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이해됐죠?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니? 안 되잖아. 의료인. 임상비서도 안 돼. 의료기술직도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우리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봤죠? 책에 보면 교수님 즉시는 뭐고 지체 없이는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 근데 뭐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나? 이건 아니지.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하는 거죠.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즉시
사전적 의미야.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끔을 의미해. 우리는 법이 있어. 제가 민원 처리 관한 법률 시행 처리 민원 처리일 때 즉시 뭐니? 근무 3시간 이내 처리하는 거야. 3시간 이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학교에서 되잖아. 즉시 처리하는 건 3시간 이내야. 그럼 내가 즉시라는 것은 뭐야? 오늘 있잖아 5시. 오늘 민원이 접수됐어 5시. 공무원 시간은 몇 시까지니? 9시에서 6시까지지. 그러면 내가 오늘 5시 접수했어? 그러면 5시, 6시 1시간이지. 그 다음날 9시, 10시, 11시 11시까지 처리하는 게 즉시야. 됐니? 야, 3시간 이내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지체 없이는 있잖아. 어디 근거가 없어.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설명하려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강의 안 했어요.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21조 나 지체 없이는 어떻게 뭐냐? 야, 법률 용어로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지금 갑자기 빨아야 한다. 자, 다시 말해서 즉시라면 3시간 이내, 지체 없이 하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공무원 되면은 이런 거 참조해서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법에 야 사단법인가 재단법이 나와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응? 됐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정리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기 좋아요. 이걸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리 계속 많이 나오니까. 자, 사단법인은 뭐야?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의 단체, 사람들이 모인 단체. 자, 재단법인은 돈이야, 돈, 재산. 됐니? 자, 그러면 특징은 뭐니?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임의 해산이 가능해. 야, 그만하자.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 가능해. 근데 얘는 돈을 출연했지. 돈을 출연한 누구니? 주인이, 이사장이. 이 사람이 설립자 의사에 따라야 돼. 돈을 출연했으니까. 재단법인. 그래서 임의를 해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얘는 영리사업 못해. 비영리야, 비영리.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양하는 거면 자, 내가 여러분들 의료관리법에서 다 뽑아왔어. 그 처음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 다 줍니다. 처음에 관련된 다 줘요. 유물. 작년까지 안 줬어요. 다 줘. 이거는 다 방출합니다. 제가 다. 자, 의료법. 재단법인. 재단은 누구니? 의료법인.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의료진지원. 이것만 정리해. 나머지 다 뭐야? 사단법이냐? 여러분들 있잖아. 협회 중앙에 의료기관체 중앙에 있잖아. 다 사단법이야. 사단법인. 근데 얘는 의료기관 평인증원, 의료법인은 다 재단법이냐? 자, 그다음 뭐니? 야,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단. 이게 시험 났어 이게 두 개. 국민암센터. 이거 다 뭐니? 재단법인. 나머진 다 뭐니? 사단법인. 그럼 내가 재단법인만 알면 나머진 다 사단법인. 끝.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됐어요? 이런 건 내가 이제 이름을 줄 겁니다. 자, 제가 OT의 마지막. 믿음은 강력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요. 작동하고. 그래서 신체는 그 믿음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하고. 자, 따라서 우리는 허버트 베슨의 타임러스 힐링 책에 이분은 이 명상을 과학하신 분인데 굉장히 이 명상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의료관계법교, 의료기술직 공무원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 나는 이 시간에 저하고 만남의 시간을 믿음으로써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시작해 주시면 여러분 그런 뇌 바탕이 그대로 뇌에 작동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강의가 2년째 이렇게 월등하게 강의는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경험이
출제자 겸으로서 검증위원 검으로서 이런 바탕에서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엽적인 이런 문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냥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간단하게 OT를 마치고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